최근 들어 천연가스 가격이 심상치 않습니다. 9월 말부터 상승 추세를 보이더니 10월 7일 중동에서 공습이 일어난 뒤에 전고점을 계속해서 찍고 있죠. 현재 가격이 재반등하고 있는 추세인데 추가로 상승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보통 휘발유 가격이 물가지수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천연가스 가격은 크게 신경을 안 쓰실 거예요. 국민들이 실제로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으면서 물가가 높아지는 것을 인식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천연가스보다는 체감으로 느끼는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다수의 사람들은 국제유가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천연가스를 놓치고 있죠. 천연가스는 전쟁이 일어날 만큼 지정학적으로 중요하고 석유와 석탄과 함께 세계 3대 에너지 자원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활 속에서 뗄 수 없는 존재입니다. 현재 천연가스는 60%가 도시가스로 사무실이나 주택, 산업체 등 공급이 되고 있고 40%는 발전용으로 전력 생산에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천연으로 직접 채취한 상태에서 바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연가스라고도 불리는데 매장되어 있는 곳이 한정적이고 수송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산지와 소비지가 떨어져 있을수록 경제성은 낮아지죠. 천연가스는 대표적으로 LNG와 PNG 그리고 CNG가 있는데 우리가 보통 액화 천연가스 혹은 도시가스라 불리는 이 LNG는 천연가스를 영하 162도에서 약 600배 압축시켜서 액체로 만든 것을 LNG라고 합니다. 보통 LNG를 탱커에다가 보관을 하거나 큰 선박에 실어서 운송을 하죠. 천연가스가 매장되어 있지 않거나 모든 영토가 섬으로 구성되어서 지형적인 이유로 천연가스를 공급받지 못하는 국가들은 대부분 LNG를 사용합니다. 중국에 이어서 일본이 LNG 수입국 2위를 기록하고 있는 걸 보면 알 수 있죠. CNG는 천연가스를 200기압 이상의 고압으로 압축해서 압력 용기에 저장을 한 가스인데 보통 버스나 청소차 같은 대중교통과 공공업무를 하는 차량에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PNG는 가스전에서 기체 상태의 가스를 약간의 정화 처리를 거친 후에 파이프라인을 통해 직접 공급하는 방식의 천연가스죠. 대표적으로 러시아가 PNG 방식으로 유럽 국가들에게 가스를 수출했었죠. LNG 방식에 비해 운송 비용은 적게 들지만 파이프를 설치할 때 많은 비용이 발생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작년에 발생했던 러우 전쟁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천연가스입니다. 유럽으로 가스를 공급하고 있는 파이프라인을 러시아가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면서 다툼이 잦아졌습니다. 미국은 천연가스를 수출할 마켓을 찾고 있던 와중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고 우크라이나를 지원해주면서 자연스레 유럽의 천연가스 시장을 미국이 가져간 것이죠. 이렇게 전쟁이 발발할 정도로 천연가스는 우리 생활에 있어서는 안 될 존재인데 최근에 중국 에너지청이 국영 기업들에게 천연가스 저장고를 가득 채우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합니다. 최근에 중국의 천연가스 수요량이 늘고 있고 겨울철에 수요가 급증하기 때문에 이런 지시를 내린 것 같은데 보통은 각 국가별로 수요에 맞춰서 저장고의 최대 90%를 채우는 매뉴얼들이 존재합니다. 중국은 현재 에너지 공급 과잉 가능성에 직면했음에도 불구하고 에너지청이 내린 이런 지시는 이례적이라 볼 수 있죠. 게다가 자국 최대 규모 LNG 터미널 건설 사업에 착수하고 있고 LNG 저장 탱크를 지어서 에너지 안보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들어 중국의 경제 지표들이 회복을 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중국의 급증하고 있는 수요가 천연가스 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는 트리거로 작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호주나 미국 같은 천연가스 수출 대국들은 이미 장기간 수출 계약을 체결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공급량을 늘려서 단기적으로 천연가스 가격을 낮출 수 있는 상황도 아니죠.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으로 인한 수급 불안 문제도 천연가스 가격을 상승시키고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레비아탄과 타마르라는 가스 유전이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LNG를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이집트로 전송을 하게 되는데 중동 전쟁으로 인해서 현재 가동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곳에서 생산되는 양이 연간 35억 입방미터 정도 된다고 하는데 한국이 보유하고 있는 저장시설의 절반 정도가 시장에 나오지 못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게다가 천연가스 수출 대국인 호주에서 쉐브론이 운영하는 LNG 공장 2곳이 현재 잦은 파업으로 인해 공급 부족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이렇게 천연가스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한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유럽은 천연가스 소비의 약 40%를 러시아를 통해서 공급받고 있었는데 작년 2월 달에 러우 전쟁이 터지고 나서 더 이상 공급을 못 받게 되자 가스 가격이 폭등했고 물가 상승으로 이어졌죠. 유럽
유럽의 경제대국인 독일 국민들은 겨울을 대비하기 위해 나무땔감 사재기를 시작했고요. 유럽 각국에서 전기요금을 10배 이상 인상하기 시작해서 스페인 내에 한 달 전기요금만 54만 원이 나왔다고 합니다. 유럽의 국민들은 전기요금을 포함해 각종 물가가 너무 높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지갑을 닫게 됩니다. 지갑을 닫는다는 건 기업들이 만든 상품이 팔리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기업들은 임금을 올릴 수 없겠죠. 임금은 제자리인데 물가만 상승해서 임금 인상에 대한 노조들의 잦은 시위와 파업으로 인해서 지금 유럽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상황입니다. 며칠 전에 올려드렸던 최악의 경제난을 겪고 있는 유럽 영상 기억나시죠? 그 내용과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에너지에 영향을 많이 받는 유럽 국가들은 계절적 요인까지 더해지면서 추워지면 추워질수록 천연가스 수요량은 늘어날 거고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진입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천연가스는 제조업에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제조 공정의 원자재 및 부품을 공급망에 크게 의존하는 기업들은 경쟁력을 잃게 되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천연가스 가격의 상승은 원유 가격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원유는 주로 운송하는 목적으로 사용이 되고 석탄이나 천연가스는 주로 난방이나 발전 목적으로 사용이 됩니다. 두 에너지원의 용초와 생산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보통 가격이 정반대로 움직인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죠. 천연가스를 원료로 쓰는 발전소들이 천연가스 가격이 상승하니까 전기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전기요금이 너무 높아지면 자연스럽게 석유를 이용한 전력 생산의 비중을 끌어올리게 되죠. 천연가스 가격 상승이 석유 가격 상승을 견인하는 셈이죠. 대체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는 것도 문제겠죠. 리튬이나 코발트 그리고 우라늄 같은 화석 연료 외에 에너지원도 가격 상승을 견인하게 됩니다. 농업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천연가스는 다양한 비료 제조에 사용이 되고 압축 이산화탄소는 가스재에도 사용이 될 수 있죠. 실제로 유럽의 천연가스 공급량이 줄면서 유럽의 비료값이 급등했습니다. 급감한 농업 소득률로 인해서 농업을 포기하거나 우리 밥상에 올라오는 식자재 가격들이 급등하게 되면서 인플레이션 상승이라는 악재를 가져왔죠. 높아진 곡물 가격으로 인해 곡물을 주로 먹는 돼지나 소 같은 가축들 역시 가격이 높아지면서 육류 가격 상승에 일조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각국 환율에 영향을 끼치는 부분이 있을 텐데요. 천연가스 가격이 상승한다면 천연가스를 수출하는 미국이나 호주 그리고 러시아 같은 국가들은 환율에 유리하게 작용할 겁니다. 반면에 수입을 많이 하는 중국이나 일본 그리고 유럽 같은 국가들은 환율에 불리하게 작용하겠죠. 즉 우리가 우려하는 달러 강세가 다시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천연가스는 주로 난방에 사용되기 때문에 이번 겨울 천연가스 가격을 유심히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천연가스 ETF에 투자하신 분들이 수익을 거두고 있는데 올해 4월 달만 하더라도 원유 투자자는 웃고 있었고 천연가스 ETF 투자자들은 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천연가스 ETF 투자자들에게도 기회가 온 것 같아요.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하면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하는 부분은 천연가스 선물을 투자해볼까? 아니면 천연가스 관련된 회사 주식을 사볼까? ETF를 사볼까? 라는 생각들을 가지게 될 거예요. 1차적으로 천연가스 관련 투자도 좋지만 우리는 좀 더 넓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천연가스 가격이 상승한다면 미국이나 유럽 같은 국가들은 에너지 정책을 전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전통적인 에너지 기업의 반사 이익을 가져다 줄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한마디로 정부의 정책에 따라 움직이는 종목들이 많이 나온다는 이야기겠죠. 천연가스 가격이 오르니까 천연가스만 투자해야지 라는 1차원적인 생각 말고 천연가스 가격이 상승하면 어떤 에너지원들이 파생적으로 수혜를 가져갈 수 있을까? 정부는 어떤 정책을 할 수밖에 없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셔야 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을 겁니다. 섹시한 종목들을 고르기 위해서는 보이는 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까지 생각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겠죠. 요즘 주식시장을 보면 힘든 지표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것 같아요. 높은 금리의 환율 문제, 그리고 전쟁의 정치적인 불안감까지, 게다가 인플레이션 상승까지 모든 지표들이 하방을 그리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주식 투자자분들은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그런 투자자가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이 더 기대되는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머니톡톡이었습니다.